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4월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이냐, 과거로의 회귀냐,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동과 민주당의 쇄신을 통해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회초리를 통해 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해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이 윤당선인보다 구독자가 적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강수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파란나라TV의 가수정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우는 언론 관련 소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기득권에 충실한 개가 되어 있는 언론의 행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윤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윤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두문불출하던 김 여사는 조만간 공익활동 등을 통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 인사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만일 공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오는 5월 10일 윤당선인 취임식 때까지 별다른 공개 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참석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한 바 있다. 취임식 참석이 사실상 대선 이후 첫 공개 활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취임식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만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대선 이후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지인들과 비공개로 두루 만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했던 건강도 비교적 회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최근 서초구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편안한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동안 공개석상에 설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아닌 격식 없는 후드티와 청치마 차림으로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는 모습이었다. 안경도 착용했다.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는 대형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모습은 공개활동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윤당선인과 자택에서 개 4마리 토릿, 나랩, 마리, 써니와 고양이 3마리 악갱이, 나비, 노랑이를 기르고 있다. 김 여사는 앞으로 내조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앞서 대선 직후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남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며 남편이 소임을 마치면 저도 현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익활동은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 영역이 제대로 보듬지 못하던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김 여사 지인들은 전했다. 김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경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공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을까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레기라고 불리우는 언론사들이 써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가조작범은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이고 공정입니까? 이걸 기사라고 좋다고 써주는 친일 언론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누구는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누구는 주가조작 정황과 녹취까지 드러났는데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번 4월에 승부를 내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철민이 사용한 휴대폰 주인은 윤당선인 캠프 소속이며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서울의 소식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인사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윤석열 선대위의 충격적 정치 공작 정황이 어제 언론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 제기한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철민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이던 A씨 명의였던 걸로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씨는 특수 협박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고 2021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여간 형 집행 정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재입소한 지 2달 뒤인 2021년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박 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 전 후보가 박 씨로부터 20억 원 상당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에서 황당한 가짜 돈다발 사진까지 제시하며 이 전 후보를 음해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김용판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대선판을 흑색 선전의 장으로 전락시킨 사안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박 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주인이 다름 아닌 윤 후보 선대본의 성남 청년본부장 A씨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신은 박 씨가 이 전 후보에게 허위사실로 누명을 씌우려 준비한 기간이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씨와 윤석열 선대위가 조직적 정치 공작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국민선거 선택권을 교란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철저 수사로 이 정치 공작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에게 누명을 씌우려 자행한 정치 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5월 특수협박 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여간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박 씨가 재입소한 지 2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용판 국힘의원은 당시 박 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 씨에게 2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경찰은 박철민 씨가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박 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수사 중이다. 박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A씨는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 캠프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박 씨의 아버지인 국민의힘 소속 박용승 전 성남시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한 지역단체 대표 자격으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박철민 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 3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 9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러한 내용은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일반 시민은 김건희, 윤당선인 부인의 현수막만 걸어도 예고 없이 압수수색하면서 면책특권이라는 이유로 안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는데 죗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국민을 대표한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사퇴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된 A씨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렇기에 언론과 검찰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언론, 검찰, 경찰,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잿마을브루스 2117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정리하신 검언 정상화에 찬성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입니다. 검언 정상화 찬성 의원 명단에는 강북구 천준호, 강서구 강선우, 부천 서영석, 수원 김승원, 수원 백혜련 시흥 문정복, 시흥 조정식, 금천구 최기상, 안산 단원 김남국, 안양 민병덕 동대문 장경태, 오산 안민석, 동작구 이수진, 용인 이탄희, 마포 정청래 은평구 박주민, 중랑구 박홍근, 충북 이모선, 인천 계양구 송영길 천안 문진석, 인천 동구 허종식, 인천 부평 이성만, 인천 연수구 박찬대, 광주 이용빈, 광주 민영백, 광주 윤영덕, 대전 박영순, 대전 황운하, 세종 강준현, 경남 김두관, 경기 고양 한준호, 경기 고양 홍정민, 경기 고양 이용우, 김포 박상혁, 남양주 김용민 그리고 비례의원들 중에서는 양이원영, 강민정, 최강욱, 유정주, 김경만, 김희겸, 최혜영 이검언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언 정상화 반대의원 명단에는 부천 김경엽, 광진구 전해숙, 수원 김진표, 마포 노웅래, 서대문 우상호, 의왕과천 이소영, 의정부 오영환, 의정부 김민철, 양천구 이용선, 파주 박정, 경기 하남 최종윤, 성동구 홍익표, 원주 이광재, 충남 어기구, 인천 남동구 맹성규, 천안 박완주, 전북 김재 이원택, 인천 서구 신동근, 전북 정음 윤준병, 전남 나주 신정훈, 전남 순천 소병철, 대전 동구 장철민, 경기 안산 전해철, 남양주 조웅천, 비례 전용기. 그리고 위 명단에 없는 의원들은 유보적이거나 그 의사가 오리무중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4월 5일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보 의원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번 4월은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혁의 봄을 맞이하느냐, 과거로 돌아가 검찰공화국으로 미래를 보내게 될 것이냐.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는지 일제시대를 거쳐 수많은 국민들이 유린당했던 시절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지금 민주당에도 어떠한 세력들이 있는지 알 것입니다. 특검은 물론 주가조작범 압수수색, 탄핵, 민주당 쇄신,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쇄신 등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알리고 일꾼으로 일할 진실한 정치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임을 기억합시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4월의 총공방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TV입니다. 제 채널이 윤당선님보다 구독자가 적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